네, 2023년 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꼴초 김정은은 삶은 소대가리한테 단 1초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네, 이렇게 되네요. 삶은 소대가리한테는 단 1초의 시간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적함착적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성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함착적. 좀 어렵죠. 누구를 향해서? 네, 아까 말한 특등 머저리를 향해서입니다. 특등 머저리라고 불린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선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설 연휴가 끝났으니까 조만간 검찰에 출두하겠죠. 토요일 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가 성남지청에 출두하기 전에도 해가 바뀌었을 때 1월 2일 날인가요? 저 양산에 가갖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씨를 등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이 너무 걱정스럽다. 이재명 씨들한테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안보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안보 능력이 이렇게 가는 것이 걱정스럽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함착적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잠시 새로운 뉴스로 옮겨가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이 친구는 보다 젊은 나이에 미국 CIA 국장을 지내고 미국 국무부 장관을 지내고 지금은 리타이어해서 이제 노년을 편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자기의 회고록을 썼습니다. 내 사랑 미국을 위해서 한 치도 양보하지 마라. Never give an inch. 1인치도 주지 마라. Fighting for America I love. 내 사랑 미국을 위한 싸움에서는, 내 조국을 위한 싸움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마라. 이런 제목의 회고록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문재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라고 세계일보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일본에서 G20 회담이 열리니까 그 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이 계속 추파를 던지죠. 여러 가지 루트로 시진핑까지 동원해서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트럼프가 호응을 하면서 한국으로 왔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6월 30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 내 조국 미국을 위한 싸움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회고록에 폼페이오가 밝혀놓았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큰 도전이 일어났다. 가장 큰. 우리라고 하면 트럼프와 폼페이오, 미국입니다. 미국이 6월 30일 직면했던 가장 큰 도전은 뭐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 사건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요구였다는 겁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만 만나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껴줘 하고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the biggest challenge, 가장 큰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대요. 우리가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한국이고, 출발하는 것도 한국이고, 돌아오는 것도 한국이니까 당신은 좀 빠져라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이오한테 전화를 걸었고 상당히 귀찮게 했죠. 그런데 그에 대한 폼페이오 대답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는 걸 선호한다. 트럼프를 핑계로 안 되고 이북이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 폼페이오는 여러 차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었죠.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폼페이오가 문재인 대통령은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위한 시간 배려도 존경심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 빠져요 하는 올바른 판단을 했다. 김정은은 2018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 가서, 뭐, 백두산도 올라가고, 뭐, 별 쇼를 다 했죠. 차범근, 그 유명한 축구선수 감독 지내분까지 문재인 정권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가고 다 가서, 결국은 북한 놈들한테 그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십니까? 이런 지청구나 듣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부인하고 같이 뭘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에 올라가서 쇼를 하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불과 1년도 안 지났는데 이 폼페이오의 판단은 김정은은 문재인을 위한 시간도 주지 않고 싶었고 존경심도 없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김정은을 핑계로 당신은 오지 마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판문점에서 자유의 집까지 트럼프를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이제 트럼프가 자유의 집 딱 통과해서 판문점 나갈 때 미국 경호원들이 문을 탁 닫는 장면, 그 유명한 장면 아시죠? 근데 그때 무골로인으로 웃어 문재인. 그거 사실 망신이잖아요. 오지 말라는데 뭐하러 쫓아가? 그때 청와대발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도 그 회담에 참여하겠다고 회담장에 넣겠다고 태극기까지 들고 갔대요. 아니 우리를 안 끼워주면 트럼프 너 가 못 만나 이렇게 막았어야지. 벨도 없어. 어? 자리를 만들어주려면 의젓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끼우고 너희끼리 만나는 게 싫다면 자리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체면에. 그래서 54분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죠. 그때 트럼프는 늘 우리는 평화의 집에서 하니까 자유의 집을 일부러 골랐죠. 한국 스타일로 안 갔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문재인 두 사람이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렸다가 3분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권은 남북미 역사적인 3자 회담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 전에 존 볼턴 안보보좌관도 회고록을 냈었죠. The room where it happened.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방. 그런 제목이죠. 그 회고록에서도 이 판문점 회담 때 미국은 물론 북한도 문재인 오는 걸 원치 않았다. 이 볼턴은 이 회고록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 폼페이오랑 달라요. 폼페이오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서로 방향이 다른데도 2019년 6월 달에 있었던 판문점 회담에 대한 묘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문재인이 쫓아갔냐에 대해서 그때 야당이 국힘당이죠. 뭐 국정조사하자고 주장했는데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다가 논란이 일다 그걸로 끝났죠. 그때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판문점 회담에서는 폼페이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그들의 카드를 꺼내 놓았지만 돌파구는 없었다. 합의가 안 되니까 김정은이는 하노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았다. 계속 회담을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버틴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결국 노딜을 만든 거네요. 그러나 이 판문점 만남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김정은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채울 때까지 핵실험도 하지 않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쏘지 않았다. 서로 신뢰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놨고, 반대로 존 볼턴은 자기 회고록에서 대북 정책은 엉망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얘기를 또 폼페이오가 해요. 자기는 2018년 3월달,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의용 씨, 서훈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갔다 오죠.
갔다 와갖고 정의영 씨가 미국 가가지고 북한이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한 건데 앞에 문장 체제를 보장해주면 빼고 북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트럼프와 만남을 주선하죠. 그때 허위 발표를 정의영 씨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나러 갔었죠. 그때 한 뭐 3시간을 만났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둘이 단독 대화를 하다가 45분마다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잠깐 미안하다고 전화 왔다고 전화 받으려고 나가는데 그게 담배 피러 가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 꼴초란 얘기지. Summons from Marlboro Man. 말보로 맨의 summons. 호출이 있었다. 담배 피러. 그러니까 아주 꼴초란 얘기죠. 이 꼴초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에 가서 김정은 부부와 같이 백두산에 오를 때 그때 그 부인 이설주가 얘기하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십니다. 뭐 어쩌고. 대통령 각하께서는 안 피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 아주 꼴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군사비 지출보다 경제 발전에 힘을 써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김정은은 이제 자기가 궁금한 사람이 트럼프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막 묻고 뭐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한미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한 불만, 문재인 정권 때는 한미 훈련이 거의 안 열리게 되죠.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길래 폼페이오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또는 몇 분 내지 몇 초 안에 서울을 황폐하게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한 능력을 가진 김정은 당신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건 위선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했답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훨씬 낮게 답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 김정은을 알 수 있는 걸 했죠. 중국에 대해서 물으니까 김정은이 아주 중국인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미군이 있는 게 낫다. 중국은 한국을 지금 티베트하고 위구르를 자치구로 강제로 편입시켰죠. 2차 대전 이후에. 그것처럼 한국을 만들고 싶어서 미군이 떠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도 김정은이 이게 진심이라면 상당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의 패권주의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전승자리에 쫓아가고 더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은 쫓아가서 혼밥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중국한테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주사파, 민주당에 있는 좌파들은 중국 바라기들이에요. 우리의 독립을 포기하자고 하는 자들이 친중파입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중국하고 거래할 필요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인민을 해방시키려면은 중국부터 민주화하자는 주장을 거듭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시진핑은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 외교사에서 큰 실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하고 한일합방 조약을 맺어서 일본에 병합됐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국교를 재개하는 기본조약을 맺을 때 과거의 조약은 다 무효로 한다는 것을 한일 기본조약에 넣습니다. 꼭 우리한테 필요한 몇 개 조항을 빼고 그건 일본으로부터 돈 받기 위한 우리가 니들한테 지배당한 게 있으니까 돈 내놔라. 그런 조항은 그 한일 합방 때문에 이랬다고 그건 인정하지만 그 조약을 다 무효화시킵니다. 우리는요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1882년일 겁니다. 임오군란이 나던 해에 청나라하고 처음으로 근대식 조약을 맺고 외교관계를 틉니다. 그게 중국과 조선, 수륙, 물과 바다로 상민 장사꾼들이 무역하는 그런 장정이라 그래서 맺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전문에 조선은 구례로 중국의 속방이고 범방이다. 속국이고 범국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주정관계인데 그 조약을 근거로 우리가 국교를 맺고 지내다가 일본에 병합되죠. 그리고 해방됩니다.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 우리가 대만하고 외교관계를 맺어왔었고 대만과 단교하고 92년 중국과 복교할 때도
중국은 더군다나 6.25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를 공격한 세력이니까 평화관계로 가려면 강화조약이나 기본조약을 맺어야죠. 근데 그걸 맺지도 않고 그냥 복교를 합니다. 때문에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살아있어서 중국은 계속 한국인들은 자기네가 속바인 걸 인정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구차한 변명은 그로부터 이제 임오군란 끝나고 나서 12년이 지나서 갑오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지잖아요, 일본에.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는데 그때 제1조가 청나라가 일본과 같이 맺은 조약에서 조선의 독립국을 인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총 수륙 양민 상민 무역장정은 무효화됐다 그러는데 중국과 우리는 1대1로 무효한 바가 없고 기본조약을 맺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나가면은 이 한반도는 자기네 위구르나 티벳 같다고 하면서 다시 잡아먹으려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핵무기를 들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대만보다 더 잡아먹기 좋은 구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중국 놈들은 속셈이 저렇기 때문에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미군이 없으면은 티베트와 지구르처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핵개발이나 그걸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모라토리움을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노딜까지 이어졌던 거고 판문점도 만났던 거고 트럼프가 퇴임할 때까지 북한은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가 김정은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아버지 덕택, 할아버지 덕택에 우연찮게 지도자가 된 액시던탈 리더가 아니고 경쟁을 치른 사람이다. 김정은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이겨낸 자신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사람들, 경쟁자리죠. 그 사람들을 이겨낸 두뇌를 갖고 있고 요령을 갖고 있고 무자비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아까 적함 착적이라고 하는 중국 고사성어를 꺼냈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조조하고 삼국지 연예에 보면 조조가 나오고 원소가 나오죠. 둘은 원래 고향 친구죠. 두 사람이 관련된 그 사자성어입니다. 세설신어라고 하는 중국 책에 나오는 건데 이 적은 도둑놈 그리고 함은 우리가 함성할 때 함자 소리칠 함자 적함 도적이 소리를 친다. 그 다음에 착은 단서를 포착하다 할 때 착자입니다. 잡을 착자. 그 다음에 적은 또 역시 도적입니다. 도적을 잡다. 도적이 소리칩니다. 뭐라고? 도적을 잡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젊은 시절에 이 한량이었죠. 조조하고 원소가 아주 기는 세고 겁이 난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겠죠. 자기네가 사는 동네에 아주 양아치짓 하고 다녔겠죠. 이제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새색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새색시를 훔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훔친다는 게 웃기지만 권세가의 아들이니까 옛날에 우리들도 칠공주 아들이 어떻게 놀았다는 거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둘이 갑자기 도둑이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집안에 있던 하인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도둑이 나타나니까 이리저리 정신없는 사이에 그 방에 들어가서 새색시를 들쳐업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서 둘이 뛰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요. 근데 원소가 제대로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조는 덜 걸린 거죠. 그런 사이에 사람들이 도둑놈 잡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새색시까지 없어졌으니까 이게 뭐냐고 이러고 하는데 점점 뛰는 범위를 넓히니까 자기한테 다가옵니다. 잡힐 것 같죠. 그러니까 조조가 꾀를 부립니다. 여기 도둑 있다. 자기는 거의 빠져나올 수 있는데 원소는 못 빠져나오니까 원소 너 죽어라 이거죠. 그 고함을 지니까 사람들이 와 달려오니까 자기는 냅다 도망가고 원소는 으악 싶었겠죠.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운 좋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는 두고 도망쳤다는 그런 건데 이 도둑놈이 자기가 위급해지니까 같이 동지로 갔던 또 다른 도둑을 이놈이 도둑이요 하고 몰아서 도망쳤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또 좋게 해석하면은 같이 갔던 동료가 위험에 빠지니까
도둑이야라고 해서 이자도 자기 힘으로 도망치게 하는 궁죽통회했다 이런 식으로 뭐 해석도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도둑놈이 적반하장으로 봅니다. 도둑놈이 도둑놈 보고 도둑이야 이렇게는. 지금 그 지난 1월 초에 이재명 씨가 윤석열 정부를 번데기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재명 씨가 뭐 성남 FC 사건, 대장동 뭐 숙탄 사건으로 지금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아들 줄줄이 범법행위로 지금 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차다 그랬나? 번데기 정권이라. 그런 게 바로 도적이 적함 소리친다. 뭐라고 도둑이야라고 착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지금 문재인 씨가 지금 대북정책 한 거 보십시오. 아니 오죽하고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뭐 온갖 비난을 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이 가서 죽어도 찍소리 못해 북한서 온 어민을 강제로 북송해.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무인기 사건 났을 때 이재명 만나가지고 윤석열의 안보가 걱정된다는 소리를 해요. 이게 적함 착적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조조고 누가 원소죠?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폼페이오 자서전이 번역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제3자의 눈으로 본 문재인 정권 어떤지 좀 보셔야만 우리 좌파의 본 모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